판도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호기심 때문에 상자를 연 여자,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신화는요, 그 상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물로 위장한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티탄 신족인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의 것이었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줘버린 사건이죠. 이게 그냥 좀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에 대한 엄청난 연민에서 시작된 신들에 대한 정면 도전,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들, 특히 제우스 입장에선 이게 전혀 다르게 보였겠죠. 연민? 아니요,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행동 하나가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릴 아주 무서운 신의 복수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훔친 불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이 불꽃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걸까요?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알려면 먼저 불이 아예 없던 시절의 인간을 한번 상상해 봐야 해요. 인간들한테는요, 이 불이 그야말로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하지만 올림포스에서 보기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신들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면 도전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시각 차이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장, 신의 복수입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죠. 그의 분노는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는데 그가 계획한 복수는 그냥 단순한 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우스의 분노가 프로메테우스 한 명한테만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시오도스의 기록을 보면 복수의 화살은 불을 선물 받은 인류 전체를 겨냥했습니다. 그래,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리자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근데 그 벌이 뭐 번개를 내려서 다 태워버린다거나 홍수를 일으키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우스는 훨씬 더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기까지 한 아주 잔인한 걸 원했습니다. 바로 아름답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자, 세 번째 장, 아름다운 악의 탄생. 드디어 판도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진짜 모든 신들이 합심해서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져요. 자, 보세요. 먼저 제우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올림포스 최고의 장인 헤파이스토스가 흙으로 완벽한 처녀의 모습을 빚어내죠. 그 다음엔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나서서 눈부신 아름다움이랑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물해요. 근데 마지막에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다가와서 그 마음속에 도둑의 버릇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을 딱 심어버립니다. 이 완벽한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악의 조합, 이게 바로 제우스가 설계한 함정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판도라가 된 겁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선물들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름만 들으면 되게 축복받은 존재 같잖아요. 하지만 이 선물들이야말로 인류에게 내려질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헤시오도스의 원전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판도라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녀로부터 시작된 모든 여성이 바로 인류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자에서 뭐가 튀어나온 게 재앙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재앙이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장, 불의 대가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헤시오도스가 말한 불의 대가라는 건 대체 정확히 뭐였을까요? 신화에 따르면요, 이 벌이라는 게 항아리에서 질병이나 죽음 같은 게 튀어나온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고달파졌다는 걸 의미해요. 헤시오도스는 이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벌집 비유를 들어요. 좀 흥미롭죠?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꿀을 모아오는 일벌, 그리고 여성은 집안에서 그 꿀을 소비하는 수펄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는 좋은 짝이지만 힘든 시기에는 짐이 될 수 있다는 당시의 아주 냉혹한 시선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한 문장, 궁핍을 위한 짝이 아니라 사치를 위한 짝이라, 이게 헤시오도스가 말하려던 불의의 대가의 핵심을 딱 찝어주는 말입니다. 인류는 불이라는 진보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영원히 부양해야 하는 사치를 떠안게 되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 후의 세계. 그럼 판도라가 등장한 이후 인류의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새로운 현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류의 조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판도라가 오기 전에는 여성도, 고된 노동도, 결핍도 없는 어찌 보면 단순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후에는요, 불가, 지식, 기술은 얻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재앙, 즉 끝없는 노동과 복잡한 관계라는 짐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살펴본 판도라의 원전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알던 호기심 많은 여자가 상자를 여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건 고된 노동, 욕망,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복잡한 관계 같은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려는 고대인들의 일종의 기원설화였던 셈입니다. 인류는 신들의 풀, 즉 진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삶의 평화와 단순함을 잃고 영원한 고단함을 짊어지게 됐죠. 어쩌면 우리가 얻는 모든 위대한 선물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네요.